선생님, 머리카락 좀 살려주세요. 탈모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60대 초반 병원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불규칙했죠. 그러다 보니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졌습니다. 머리를 긁다 보면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의학서적을 뒤지고 전통 한방서적도 찾아보고 심지어 해외 논문까지 섭렵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죠. 그렇게 3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두피 활성 영양법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해본 68세 김철수 씨는 탈모가 너무 심해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랍게도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비결을 모두 공유하려 합니다. 머리 감기 전 간단히 바르는 이 방법,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품이나 병원 치료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직접 5년 넘게 실천하며 그 효과를 체험했고 300명이 넘는 제 환자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5세 노인 전문의 정영섭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탈모의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적인 요소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두피 환경과 혈액순환, 호르몬 밸런스,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 탈모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의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신체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는데 특히 두피는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둘째, 과도한 피지 분비와 각질로 인한 모공 막힘입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불균형과 잘못된 샴푸 사용 습관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이명호 씨는 10년 전부터 심각한 탈모로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값비싼 제품들을 사용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이분께 제가 연구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가족들조차 놀랄 정도로 머리숱이 풍성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 김미영 씨는 폐경 이후 급격히 진행된 탈모로 가발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제 방법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가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머리 감기 전 바르는 탈모 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사과 식초 2큰술,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5방울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녹차 우린 물 100ml, 찻잎을 5분간 우려낸 물입니다. 알로에 베라 젤 1큰술, 시중에 파는 순수한 알로에 젤입니다. 참기름 1작은술. 이 재료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두피의 pH 밸런스를 조절하고 과도한 피지를 제거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임상 연구에서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두피의 노화를 방지하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제가 68세였을 때 한 달 동안 녹차 추출물만 사용해도 두피의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모든 재료를 작은 그릇에 섞어서 고르게 젓습니다. 향이 강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아시죠? 이제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혼합물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샴푸하기 30분 전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샤워 전에 사용합니다. 먼저 두피가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너무 기름지거나 제품이 많이 발라져 있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혼합물을 손가락 끝에 묻혀 두피 전체에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특히 탈모가 진행 중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중요한 것은 발라준 후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혼합물의 성분들이 두피에 충분히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시간에 가벼운 두피 마사지를 함께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정수 씨는 40년 넘게 심각한 M자 탈모로 고생하던 분이었죠. 그는 처음에 이 방법을 듣고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머리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M자 부분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3세 이지영 씨는 화학 염색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두피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두피의 가려움과 염증이 크게 줄었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1년 후에는 머리숱이 20대 시절처럼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합물을 바른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샴푸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화학 성분이 강한 일반 샴푸 대신 순한 천연 샴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샴푸나 베이비 샴푸를 추천합니다. 샴푸할 때도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오일을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헹굴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모든 샴푸가 깨끗이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것은 탈모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의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간의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모발 건강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68세 최영준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식단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견과류와 달걀, 시금치를 포함한 그린 스무디를 마셨는데 이분의 모발 회복 속도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고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귀 뒤쪽, 후두부 아래쪽은 혈액순환과 관련된 중요한 혈점이 있어 꼼꼼히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철 씨는 처음에는 혼합물 사용만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피 마사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자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개선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할 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5세 박서연는 처음 2개월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격려한 결과 4개월 차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이 방법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일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처음 사용 시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과 식초의 양을 줄이거나 더 많은 알로에 베라 젤을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이와 달리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탈모 치료제들은 두통, 성기능 장애,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유명 탈모 치료제를 사용하다가 심각한 어지럼증을 경험한 후 이 자연요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 없이 탈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탈모도 개선될 수 있는가? 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탈모가 시작된 지 5년 이내라면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진행된 경우에도 일부 개선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탈모 진행을 막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윤성호 씨는 20년 넘게 진행된 심각한 탈모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완전한 모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모발이 더 굵고 건강해졌으며 추가적인 탈모가 거의 멈췄습니다. 그는 완전히 머리가 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모발의 외관뿐만 아니라 두피의 건강 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 비듬, 두피 염증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73세 김영자 씨는 20년 넘게 두피 가려움으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나요?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최대 매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저녁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 3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탈모 치료와 병행해도 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물을 사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미녹시딜 용액과 이 방법을 병행하여 더 빠른 효과를 보았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에서 3개월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에 띄는 모발 성장은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이 방법이 모든 유형의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리고 나이와 관련된 탈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원형 탈모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다른 의학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로즈마리 오일이 없다면 페퍼민트 오일로 대체할 수 있고 알로에 베라 젤 대신 순수 글리세린을 사용해도 됩니다. 녹차는 페퍼민트 차나 로즈 잎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과 식초와 참기름은 핵심 성분이므로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61세 송미란 씨는 시골에 거주하며 로즈마리 오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집 주변에서 자라는 페퍼민트 잎을 올리브 오일에 2주간 담가 만든 수제 오일을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금의 창의력으로 재료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방법이 단순한 탈모 예방법을 넘어 전반적인 두피 건강과 웰빙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두피는 건강한 모발을 키우고 이는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며 연구하고 경험한 탈모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제 자신과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사과 식초, 녹차, 알로에, 베라 젤, 로즈마리 오일, 그리고 참기름을 혼합한 천연 두피팩을 만듭니다. 이를 샴푸하기 30분 전에 두피에 꼼꼼히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주 3회 이상 가능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합니다.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두피 마사지를 병행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합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시작된 탈모가 이 방법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동년배 분들이 제 모발을 부러워하며 비결을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이 자연 요법을 기꺼이 공유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71세 장민철 씨의 감동적인 사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심각한 탈모로 인해 사회생활을 꺼리고 우울증까지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 방법을 10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의 모발은 놀랍게 회복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머리카락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탈모 걱정 없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제 40년 의학 경험의 결론입니다. 저 정영섭이 75세의 나이에도 20년 전보다 더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게 된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황혼기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피와 모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관리와 영양 공급, 그리고 꾸준한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6개월 후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모습에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젊음의 상징인 건강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